침묵의 비행 그리고 깨어진 봉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쏜 미사일의 궤적을 왜 타국에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했을까요? 1970년대 배꼽 미사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갈증은 실로 깊고도 길었습니다. 독자적인 타격 수단을 가지려 할 때마다 우리 앞에는 미사일 지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갑이 채워졌고 기술의 장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사천에 푸른 하늘 위로 떠오를 KF-21 보라마의 양산 1호기는 그 모든 서러운 역사를 끝내는 신호탄입니다. 매끄러운 기체 아래 장착된 천룡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는 주권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도달한 거대한 이정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KF-21이 왜 단순한 4.5 세대 전투기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그 논리적 근거와 압도적인 실체를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수십 년간 묶여있던 우리의 창끝이 비로소 스스로의 의지로 날카로워지는 그 경이로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순간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독자 무기체계의 핵심이자 전투기의 진정한 심장이라 불리는 소스코드의 해방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KF-21의 외형이나 엔진 성능에 주목하지만 사실 이 기체가 갖는 가장 파괴적인 가치는 그 내부를 흐르는 임무 컴퓨터와 무장통제 시스템의 국산화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운용해온 F-15K나 F-35와 같은 미국산 전투기들은 흔히 블랙박스라 불리는 기술적 봉인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매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거나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려 할 때마다 미국 측에 소스코드를 열어달라고 간청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심지어 국가 안보를 위한 긴급한 수정조차 미국의 허락 없이는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 우리 공군의 서러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 기업들은 무장통합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를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그 봉인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산 미티어나 아이리스티는 물론이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천룡 미사일과 향후 개발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우리 마음대로 프로그래밍하여 즉시 기체에 통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스코드의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쟁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방식이나 신형 무기를 연동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실전에서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휴가조차 반납한 채 연구실의 불을 밝히며 소스코드 한 줄 한 줄을 검증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우리만의 운영체제를 완성해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한 박사는 우리가 직접 짠 코드가 명령을 내리고 미사일이 기체에서 분리되어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회상합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전투기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성공해냈습니다. 이제 KF-21은 남의 집 거실에 내 가구를 들여놓으려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던 쇳방살이 신세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집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창검을 휘두르는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프트웨어의 독립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것이라 보십니까? 이 거대한 두뇌의 완성이 가져올 다음 단계는 그 명령을 수행할 가장 날카로운 창, 바로 천룡 미사일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무장통합의 자유라는 날개를 단 KF-21이 적진 깊숙한 곳을 어떻게 타격하게 될지 그 압도적인 파괴력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KF-21의 두뇌를 확인했으니 그 두뇌가 지휘할 가장 치명적인 창인 천룡 미사일의 압도적인 위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양의 지휘부 창문 중 어느 곳을 타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정밀함이야말로 천룡의 본질이자 우리 군이 수십 년간 갈망해온 비대칭 전력의 핵심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인 천룡은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넘어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스텔스 성능과 정밀도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500km 이상을 자랑하는 이 미사일은 독도나 이어도 인근 상공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차 범위가 1m 이내인 원형 공산 오차를 달성함으로써 목표물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관통하는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천룡이 강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국산 지형 조회 기법을 적용한 정밀 항법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이 비행하면서 지형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입력된 지도, 정보와 대조하며 날아가기 때문에 적의 GPS 교란 작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합니다. 둘째는 KF-21과의 완벽한 데이터 링크입니다. 비행 중에도 기체로부터 실시간으로 목표 정보를 업데이트받아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습니다. 셋째는 벙커버스터급 관통력입니다. 특수 설계된 탄두는 지하 6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적의 지하 요새를 무력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며 그 기술력을 부러워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독일과 스웨덴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수많은 협상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괴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LIG 넥스1의 생산 라인에서 미사일의 탐색기를 조립하는 숙련공들은 이 미사일 한 발이 수만 명의 아군을 살릴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작업에 임합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정밀 무기지만 그 가치는 단순한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천룡이 KF-21의 내부 무장창이나 하부 스테이션에 장착되어 출격하는 순간 적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비수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전쟁 억제력으로 이어집니다. 적이 도발을 감행하려 할 때 자신들의 심장부가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초토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천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수백 번의 풍동 실험을 거치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도료를 연구했던 수많은 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수준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국가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타국의 간섭 없이 우리가 직접 타격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만든 미사일로 응징할 수 있는 이 능력이 2026년 대한민국 하늘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창이 날카로워졌다면 이제 그 창을 휘두르는 팔의 힘 또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의 전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한 K 방산의 신뢰성이 KF-21의 미래를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FA-50의 실전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창이 우리 안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에서 그 실전의 증거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K 방산의 신뢰성은 이제 단순한 홍보 문구를 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상황에서 한국산 경전투기인 FA-50이 보여준 압도적인 정밀 타격 능력은 K 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국산 GPS 유도폭탄인 KGGB를 장착한 FA-50을 투입하여 적의 주요 군사 거점과 보급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산 무기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KGGB는 구형 기체에서도 별도의 개조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저렴한 비용으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가성비를 동시에 입증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작전 직후 태국 조종사가 한국 측에 전달한 감사 메시지에는 한국산 무기가 우리가 원하는 곳을 정확히 찔러 주었다는 극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전 기록은 무기 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재원을 자랑해도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는 시장에서 의구심을 사기 마련이지만 한국산 무기는 이미 동남아시아의 험준한 지형과 실전 상황 속에서 그 가치를 입증해냈습니다. KGGB 개발에 참여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는 과거 일반 폭탄에 날개를 달아 유도 폭탄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가 비웃음을 사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FA-50의 성공 가도는 곧 등장할 KF-21의 미래 수출 시장에도 강력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운용 노하우는 구매 국가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FA-50이 닦아놓은 신뢰의 길 위로 이제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KF-21이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생태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과 더 큰 도약에 주목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거대 방산 기업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과 협력은 K방산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를 주도할 방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될 국가적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볼 시점입니다. FA-50이 보여준 승전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기를 이어받아 2026년 이후 대한민국이 마주할 더 큰 국방의 미래와 기업 간의 전략적 행보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의 저력이 향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내부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와 대한항공이라는 두 거인이 국방 성능 개량 사업에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이 분수령을 맞는 해입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상징이었던 카이와 막대한 정비 및 조립 역량을 보유한 대한항공이 UH-60 헬기 성능 개량과 차세대 전자정이 사업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방산 생태계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누가 더 독자적인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췄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십 년간 미군과 우리 군의 항공기를 정비하고 수리하며 쌓아온
MRO 역량을 바탕으로 기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카이는 KF-21과 수리온을 개발하며 확보한 체계 종합 능력을 통해 무기체계 전체를 조율하는 설계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이라 불리는 전자정이 사업에서 LI진 X1과 손을 잡은 대한항공의 행보는 방산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자정의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마비시켜 아군 기체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자산으로 미국조차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첨단 사업을 놓고 벌이는 두 기업의 경쟁은 결국 대한민국이 라이선스 생산의 한계를 돌파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이 경쟁을 갈등이 아닌 진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말합니다. 한 기업의 독점보다 실력 있는 두 주체의 경쟁이 있을 때 기술의 혁신 속도는 더욱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혁신은 해외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과 금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큰 손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과 기술적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은 단순한 이권 다툼이 아니라 세계 4대의 방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역량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이 경쟁의 끝에서 더 강력해진 K방산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행보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집되어 비상할 대한민국 하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거인의 경쟁이 우리 국방력에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KF-21의 엔진 소리는 단순히 기계가 내는 굉음이 아니라 지난 60년간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눈물이 빚어낸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2026년 3월 사천의 하늘을 가를 양산 1호기의 비상은 단순한 국산화의 성공을 넘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반도의 한을 풀어내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으로 만든 기체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자부심을 깎아 만든 날개이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타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여 종의 독자 무장 시험과 2032년까지 이어질 120대의 실전 배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닌 눈앞에 다가온 확정된 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우리가 만든 미사일을 싣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천룡 미사일의 파괴력과 소스 코드의 독립,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된 K방산의 신뢰성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섰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아군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할 인공지능 무인 편대기 로열 윙맨 프로젝트의 소름 돋는 진척 상황을 단독 취재 내용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넘어 무인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보고 그 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찾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의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국방의 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